안녕하세요. 치킨집에서 책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루틴의 힘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2020년 2월 10일 날 초판이 발행된 책입니다. 작가는 이 책은 한 분이 쓰신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유명한 작가님께서 원고를 보내거나 아니면 인터뷰한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서 낸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거나 좀 더 생산성을 높이는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디 앨런은 성공의 80%는 등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50여 편의 영화에서 시나리오와 감독을 담당한 앨런은 분명 성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장할 것이냐는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위대한 창작자가 일상의 루틴을 구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안무가 트와일라 타프는 매일 동이 틀 때 일어나 택시를 잡아 타고 헬스장으로 향한다.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의식이다. 화가 로스 블레크너는 신문을 읽고 명상을 한 다음 오전 8시쯤 화실에 도착한다. 이른 아침의 정막 속에서 일하기 위해서다.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루에 500단어씩 썼다. 진정 위대한 성취에는 수백, 수천 시간의 작업량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짬을 내어 그 시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실행하는데 루틴이 도움을 준다. 루틴을 통해 우리는 기대치를 설정하고 자신의 역량에 맞춰 업무 흐름을 조율하며 규칙적인 창작의 리듬을 맞출 수 있다. 루틴의 형성에는 결국 인내와 지속성이 관건이다. 영감이 찾아오길 마냥 기다리지 마라. 영감을 담을 수 있는 뼈대를 먼저 만들어둬라. 성실한 작가인 동시에 영국의 우편체계 혁신에 공헌했던 19세기 소설가 앤서니 트롤롭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작은 분량의 작업이라도 매일 해낸다면 헤라클레스의 업적도 넘어설 수 있다. 빈도를 높여 자주 실천하는 습관은 비록 따분해 보일지언정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준다. 나는 작가로서 주말, 휴일, 휴가 등을 포함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다. 가끔 15분 정도로 짧게 일을 끝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꽤 긴 시간 동안 글을 쓰며 단 하루도 지피를 건너뛰지 않는다. 이렇게 일을 자주 하는 습관이 붙으면 독창성은 물론 성취도도 훨씬 높아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주 하면 시작이 수월해진다. 항상 시작이 문제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힘들다. 도중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어야 한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도중에 일에서 멀어질 새가 전혀 없는 것이다. 자주 하면 아이디어가 신선해진다. 당신의 마음이 일과 관련한 문제로 끊임없이 설렌다면 아이디어들 간의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깊이 골몰에 있으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것 같은 짜릿한 느낌이 든다. 세상 전체가 전보다 재미있는 곳으로 변하는 것이다. 자주 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나는 매일 쓰기 때문에 나에게 하루치 정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다. 어떤 날은 일을 별로 하지 못한 채 끝나기도 한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분명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불안감이 사라진 덕분에 결과적으로 나는 일을 더욱 즐기게 되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거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시간은 충분하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되는 것이다. 자주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매일 일을 하면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이뤄낼 가능성이 커진다. 매일 성과를 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음날 작업이 좀 더 수월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이다. 매일매일 글을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이를 해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발전과 함께 불안감이 사라지고 영감이 솟아난다. 자주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프로젝트에 할애할 시간이 없다고 끝없이 좌절하기보다는 매일 스스로 시간을 내라. 매일 조금씩 일을 진행하면서 수개월, 수년을 견디면 어느새 많은 일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물론 자주 하라고 해서 반드시 매일 하라는 뜻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성이다. 그러나 일하는 간격이 넓어질수록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 것이다. 창의적 업무 먼저, 대응적 업무는 나중에. 업무 습관을 창의적 업무 먼저, 대응적 업무 나중에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 중 일정 분량의 시간을 전화와 이메일에 신경을 끈 채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른 창의적 업무에 할당하라. 나는 예전에 형편없는 작가였다. 그러나 이처럼 작업 방식을 바꾼 후에는 생산적인 작가로 변모했다. 이제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몇 시간 동안 글을 쓰는 것이다. 가능하면 오전에는 약속을 잡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이미 가장 중요한 일을 다 마친 상태가 된다. 돌이켜보면 내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이런 단순한 변화 덕분이다. 단 1시간이라도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의지력이 필요하다. 찝찝하기도 하고 이따금 사람들의 화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이메일에 답장하느라 꿈을 포기하느니 사소한 일로 몇몇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더 낫다. 창의적 자극제를 활용하라. 동일한 도구나 상황, 배경음악 등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연상작용을 통해 자신이 창의적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점을 인식하게끔 하라. 소설가 스티븐 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의 사례를 소개해본다. 저는 자리에 앉아 글을 쓸 때면 늘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나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리에 앉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요.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까지 30분간입니다. 비타민을 하나를 먹고 음악을 튼 다음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신문 역시 같은 위치에 잘 놓아두죠. 이런 일을 매일매일 같은 방식으로 해나가는 목적은 제 마음에 대고 자 이제 곧 꿈꿀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려는 겁니다. 일상의 루틴을 바로잡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창작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일을 끝마치기 위해 내면의 악마를 다루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지요. 반고우처럼 이제를 세운다고 그림을 더 잘 그리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각 개인마다 고유한 자기만의 세부 전술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략은 보편적입니다. 전략의 실패로 인해 자신의 재능을 원하는 대로 펼치지 못하고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합니다. 실천이 곧 전략이지요. 실천이란 습관적 방식으로 규칙적이고 확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천 습관을 들이는 중이라고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용 흰색 가운을 입거나 특별한 안경을 쓰거나 특정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죠. 나만의 공간 확보하기의 중요성. 지금 당장 고독을 위한 첫 시간대를 설정해서 일상적인 루틴으로 만들어라.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이른 아침이다. 아이들은 자고 있고 모든 것이 고요하다. 나는 이 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내곤 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이른 시간에는 정해놓은 계획을 방해할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른 아침이 여의치 않다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라. 회사에서 일할 때 나는 30분에서 1시간 먼저 도착해서 사무실이 분주해지기 전에 조용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곤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루 첫머리에 고독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 고독을 연습하는 놀라운 방법 한 가지는 하루에 한 번 소박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명상은 구태여 신비스럽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적어도 몇 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명상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아침에 눈을 뜬 직후다. 일어나서 물을 마신 다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5분에서 10분, 길게는 20분까지 명상하라. 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우선 조용한 장소를 찾아 앉는다. 몸을 바로 하고 눈은 뜨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코로 호흡한다. 명상 초기에는 자기 자세와 몸을 의식하고 호흡에 집중해 들숨과 날숨을 관찰한다.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의식하고 그 사실을 감지하되 떠오른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다. 항상 신경을 호흡으로 되돌려 집중한다. 이 순서대로 최소 5분 이상 지속한다. 그냥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른 의미는 없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즐거움을 얻기 위해,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앉아있는 게 아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그저 앉아있는 연습을 할 뿐이다.
명상하면서 혼자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명상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갈수록 익숙해진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되면서 고독이 편해질 것이다. 오랫동안 주의력이 분산되는 관성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단련해야 한눈 팔지 않고 장시간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시도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처음에는 짧게 설정했다가 점차 늘려간다. 집중 시간대를 1시간으로 시작한 다음 2주가 지날 때마다 15분씩 늘려가는 방법이 경험상 가장 효과가 좋았다. 핵심은 절대로 딴짓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유혹에 져서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차라리 설정해둔 시간을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시도하는 편이 낫다. 집중 시간대는 별도의 장소에서 보낸다.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에 가장 좋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라. 도서관이나 외부의 조용한 장소도 좋다. 가능하다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피할 수 있도록 펜과 종이만 들고 작업하라. 유명한 소설가 조너선 프랜스는 멀티태스킹의 유혹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소설 자유를 쓸 때 집기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무실에 스스로를 감금하다시피 했다.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심지어 자신의 구닥다리 노트북 컴퓨터에서 무선 랜 카드를 빼내고 초강력 접착제와 톱으로 이더넷 포트를 아예 못쓰게 만들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귀마개와 소음 방지 헤드폰을 끼고 마치 누에고치가 된 것 같은 환경을 조성했다.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프레즌의 사례는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동물인지를 신랄하게 보여준다. 창의적 정신은 걸핏하면 한눈 팔기 일쑤고 새로 등장한 연결성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해서 누구든지 쉽게 집중력을 잃어버리곤 한다. 제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작업 성과가 떨어진다. 유혹에 저항하려는 행위 자체가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정신력을 갉아먹는 것이다. 딴짓을 무시하려고 애쓴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프렌진처럼 아예 이들을 집중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가 세워놓은 규칙을 어기지 않는데 정신 에너지의 절반을 쏟아야만 한다. 이메일은 왜 그렇게 유혹적인 시스템인가? 이것은 이메일뿐만 아니라 SNS도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무작위 보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쥐가 레버를 100번 누를 때마다 먹이를 준다고 칩시다. 쥐의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이죠. 그러나 횟수를 1에서 100까지 무작위로 골라 선택하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도 쥐는 계속해서 레버를 더 많이 누르는 겁니다. 이메일과 SNS도 무작위 보강에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를 누르듯이 이메일을 확인해 보면 보통은 별 재미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은 신나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무작위 간격으로 발생하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메일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 길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유혹이 닥쳤을 때 그에 저항하기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과 SNS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들리면 이를 떨쳐내기는 대단히 힘들죠. 어떤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요. 그때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는다면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진전의 가시화라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 일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메일 답장 같은 쉬운 일이라면 1000통의 이메일에 답장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답장한 이메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려운 문제를 처리할 때는 마치 30시간은 헛되이 보냈고 마지막 30분만 유용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30분 동안에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일이 진척된다는 감각은 한눈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인 것입니다. 일의 진전 여부를 가시화할 수 있다면 다른 많은 것은 작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80권 이상의 로맨스 소설을 쓴 작가 리 마이클스는 이렇게 말했다.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려 글을 쓰겠다는 건 공항에서 기차를 기다린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작품을 생산하는 여건이 이상적인 경우는 드물며 모든 것이 완벽해지길 기다리다가는 10중8구 일이 지연되기 일수다. 긍정적 산만함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단지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내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타이머를 설정해 두고 일부러 시간에 쫓겨가면서 과제를 완성해보라. 혹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휴게실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SNS를 3분 동안 이용하는 등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보상을 연결지어도 좋다. 일을 할 때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과 번민을 기록해뒀다가 하루가 끝난 뒤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이런 고민거리들을 따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저명한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자제력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란다. 저는 소설 쓰기 모드에 돌입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서 6시간 동안 작업을 합니다. 오후에는 10km 달리기나 1500m 수영을 한 다음 책을 읽거나 음악 감상을 하지요.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들고요. 이런 루틴을 변화 없이 매일 지속합니다. 반복 자체가 중요합니다. 반복은 일종의 최면이니까요. 제 자신의 깊은 내면에 접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겁니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런 반복적 생활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정신력과 체력이 요구되지요. 이런 의미에서 장편 소설을 쓴다는 건 생존 훈련과도 같습니다. 예술적 감성만큼 체력이 절실한 일이지요. 세상과 연결되는 의도적 행위의 반대편을 경험해 보는 것, 즉 커뮤니케이션의 물결에서 벗어나 현재의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해 보는 것은 창의적인 인간으로서 행복과 성과를 얻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시인이자 예술가인 줄리아 캐머런의 말처럼 우물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한쪽에서 오는 자극을 차단해야 다른 쪽에서 오는 자극을 느낄 수 있다. 미리 계획하지 않은 시간의 힘.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CEO인 제프 베조스보다 장기 계획 수립으로 유명한 디지털 시대의 경영자는 없을 것이다. 아마존 초창기 미래에 대한 구상이 아마 가장 중요했을 그 시기에 베조스는 월요일과 목요일 일정을 완전히 비워두곤 했다. 그는 회의로 점철된 전형적인 CEO의 일정을 따르는 대신 단지 탐색하고 배우고 생각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회사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둘러보거나 평소에는 잘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을 처리했다. 베조스는 와이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거나 제 스스로 미팅을 잡아요. 정규 스케줄에는 없던 일정이죠. 이렇듯 계획되지 않는 시간을 따로 비워두고 현재의 시간에 전적으로 투자하여 자신이 이끄는 팀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봤던 경험은 아마존의 장기 비전을 가다듬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베조스처럼 자신을 위해 하루 온종일을 할애할 수 없다고 해도 일주일 중 단 며칠이라도 아침 1~2시간 동안 세상과의 접속을 끊은 채 자기만의 시간으로 따로 확보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우연의 힘을 중시하는 순간 곧바로 그 힘이 발휘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줄을 설 때나 사람들과 어울릴 때 당신의 스마트폰을 주머니 속에 그대로 둬보라. 모든 우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예기치 못했던 가치에 주목하라. 우연을 불러들이는 루틴을 발전시켜보라. 하루 중 외부 자극이 없는 시간을 확보하라. 그 시간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동안에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2~3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라. 사색과 계획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고 자신이 배운 바를 소화하는 계기로 삼아라. 별도의 노트에 답을 찾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해둔 아이디어 혹은 시도해보고 싶은 실험을 기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리 정해둔 불필요한 창조 시간을 활용해 이런 아이디어들을 시도하면 된다. 스티븐 존슨이 자신의 저서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에 적었듯이 좋은 아이디어란 일종의 네트워크다. 처음에 당신의 뇌에서 수천 개의 뉴런 집단이 동시에 점화되면 아이디어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다. 새로운 아이디어란 당신의 마음이 이뤄낼 수 있는 인접 가능성을 탐색하는 세포들의 네트워크다. 결과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상태로 자주 인접 가능성을 탐색할 때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창조적인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말하자면 일상 속에 꿈꾸는 시간, 일이 정리되고 재편되는 시간과 같다. 항상 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깨어 있으려고만 한다면 이런 현상은 벌어질 수 없다. 일을 하면서 휴식 시간을 확실하게 가져야 하는 이유는 특정 방향으로 내달릴 가속도를 얻기 위함이며, 그래야 또 다른 가속도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늘 시간이 없는 이유는 사실 시간이 없는 편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당신은 자신의 타깃이 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즉 당신의 프리젠테이션, 마케팅, 인적 네트워킹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성격인 것과는 무관한 얘기다. 성공하고 싶다면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좀 무감각해지고 뻔뻔해질 필요도 있다. 좌절이나 혹평에 전혀 고통받아 본 적이 없는 슈퍼스타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크 트웨인, 존 파울스, 프라다 칼로, 이기팝. 만약 지금 슬럼프에 빠져 낙담해 있다면 당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동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로부터 자신감을 얻어라. 이 위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창작 슬럼프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없었다. 사실 이들은 위대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는 자기의심, 비난, 거절 앞에서도 버텨낸 끈기였다. 마지막에 멋진 말이 있네요. 영감은 아마추어에게나 필요한 것. 나머지 우리들은 그저 일터에 나가 일할 뿐이다. 영감을 기다리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